자, 여러분들 방학 잘 보냈습니까? 자, 선생님도 방학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학을 잘 보냈기 때문에 2학기 때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학기 때 배울 내용은 유전과 진화라는 단원이고요. 요 유전과 진화는 크게 유전, 그 다음에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으로 나눠집니다. 이 유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유전은 맨델이 발견한 유전의 기본 원리. 그다음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은 3. 사람의 형질은 어떻게 유전이 될까? 즉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 알기 전에 요 기본 원리를 요 맨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 맨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사람으로 확장시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요 맨델이 발견한 유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학습 목표는 맨델의 완두 교배 실험을 통해 유전의 기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델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만화가 있는데 아기가 엄마와 아빠를 많이 닮았군이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기가 부모님을 닮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는 거죠. 그래서 답을 합니다. 빨간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는 것 같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아빠하고 엄마가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자식이 된 것처럼 자식이 되는 것을 요 물감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맨델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색깔처럼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맨델이 과연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를 좀 잘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요 형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물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을 형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겉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겉모습. 그래서 생물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 형질이라고 하는데 이 부모의 형질, 즉 부모의 겉모습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유전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유전된다, 유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유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과학적인 설명을 한 사람이 요 맨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맨델은 요 유전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즉 부모의 것이 자식으로 전달되는 요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려 8년 동안 완두만 갖고 설명을 했어요. 완두. 그래서 실험하다 보면은 이제 완두의 형질, 즉 완두의 겉모습 중에서 둥근 것이 있고요. 주름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씨의 색깔을 보면 황색인 것도 있고요. 초록색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뚜렷하게 비교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서로 뚜렷하게 비교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대립형질이라고 하는데 이 대립형질을 이용해서, 즉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의 대립형질을 이용해서 교배 실험했대요. 교배라는 것은 둘을 섞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수정 또는 수분시켜 다음 세대를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둥근 것하고 주름진 것의 이 대립 형질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섞어 갖고 뭔가 나오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나올 겁니다. 요 다음 세대를 얻는 것을 교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배 과정을 통해서 기본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교배 과정을 통해서 맨델은 유전의 기본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대립형질이 그러면 모양하고 색깔만 있는 것이냐? 요 모양하고 색깔만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씨 모양, 아까 이야기했죠? 둥근 것과 주름진 것. 그다음 씨 색깔, 황색과 초록색. 꽃 색깔, 보라색하고 흰색. 콩깍지 모양, 매끈하다, 주름지다. 콩깍지 색깔, 초록색, 황색. 꽃이 피는 위치, 잎 겨드랑이, 줄기 끝. 줄기의 키가 크다, 작다. 총 7가지의 대립 형질을 8년 동안의 연구 끝에 찾아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많은 식물 중에서 왜 완두를 선택했을까요? 완두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델은 총 4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대립 형질이 뚜렷합니다.
대립형질이 뚜렷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전 연구는 부모님의 것이 자식으로 이동되는 때 과연 무엇이 이동됐는지 혹은 어디 부모님 중에서 엄마 거 혹은 아빠 거에서 이동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콩 중에서 하나 둥근 거가 있고요. 하나가 주름진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 둘이가 이렇게 교배되면은 예를 들어서 막 하나 반쯤은 둥그고 반쯤은 쭈글쭈글한 게 나타나고 해봅시다. 결국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유전 이렇게 된 요 자식은 과연 이 부모님 이 엄마 거를 좀 많이 받았을까 혹은 이 아빠 거를 많이 받았을까 이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만약에 둥근 거하고 여기 주름진 것이 있으면 두 개 섞어가지고 나온 놈은 둥글거나 혹은 주름진 거여야지만 연구하기가 쉬워요. 그럼 둥근 거면 이쪽에서 영향을 받았겠구나. 만약에 주름진 거 이쪽에서 영향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나오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좀 쉽게 유전 연구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대립 형질이 뚜렷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겠죠? 대립 형질 뚜렷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가 짧아야 돼요. 한 세대가 짧아. 여러분들 연구를 할 때 실험이 시간이 길어지면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그만큼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은 줄죠. 그래서 시간이 짧을수록 많은 것들을 다 연구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짧아야 유전 연구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선의 수가 많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완두콩을 심었는데 하나만 난다면 하나만 나와요. 그럼 이게 혹시 뭐 잘못될 수도 있고 혹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심어가지고 남을 때는 자손의 수가 엄청 많아야지만 연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말은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중간에 갑자기 얘가 막 사라지거나 그렇더라도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가지고 분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야 돼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재배하기가 쉬워야 합니다. 여러분 완두콩을 심었는데 한 1년이 걸려도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재배하기가 쉬워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완두를 선택한 이유 총 4가지. 자, 그럼 이 완두로 과연 이제 이 사람은 뭘 했을까?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순종을 얻는 거였어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한 형질, 즉 겉모습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전자에 대해서 1학기 때 배웠었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거니 순수한 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을 얻는 것인데 이 순종을 어떻게 얻냐면 이 그림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꽃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꽃도 있고요. 달린 꽃도 있는데 완두는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수술에 있는 꽃밥 한 꽃 내에서 수술에 있는 꽃밥을 인위적으로 암술에다 갖다 붙여요. 인위적으로 수정시키는 것을 교배라고 했죠. 교배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얘가 성숙이 되면 뭔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완두씨가 만들어집니다. 이 완두씨가 만들어지는데 이 완두씨가 여기는 둥근 거죠. 이 둥근 완두씨를 심어요. 심으면 싹이 나고 또 키우면 쭉 크겠죠. 자, 이 상태에서 또 자가수분 같은 꽃에 있는 수술을 암술에 갖다 붙입니다. 이것을 자가수분이라고 해요. 같은 꽃에 있는 수술에 있는 꽃밥을 암술에 달라붙게 하는 거, 이것을 자가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완두씨가 만들어지겠죠. 이 중에서는 또 이제 둥근 거가 있을 수 있고요, 주름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주름진 갖다 버리고 둥근 거 또 심어요. 심어가지고 쭉 해서 다시 또 키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얘를 자가수분해요. 그러면 또 성숙시키면 뭔가 나오겠죠. 일단 둥근 거 또 나와요. 그 둥근 또 심고 계속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항상 둥근 것만 나옵니다. 그럼 이때를 순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은 형질만 자가수분하에 항상 같은 형질만 나타내는 순종을 얻었습니다. 이 순종을 왜 얻었을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순종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순종을
어버이로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아까 교배한 데 썼잖아요. 요 순종, 요 둥근 순종하고 주름지 순종이 있어요. 이 어버이로 사용을 하면 어버이 형질, 즉 어버이의 겉모습이 이 자식한테, 그래서 이 자식한테, 이 자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자식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얻는 이유가 뭐냐면 어버이 형질이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 수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버이 형질이 자손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을 얻어야만 해요. 이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순종을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뭘 알고 싶었냐면, 이렇게 순종을 얻었어요. 순종을 얻은 게 주름직이 있고요. 순종이 또 둥근 게 있어요. 순종 둥근 거하고 순종 주름진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만약 섞었을 때 그 다음 세대에 나온 놈은 과연 주름진 것일까? 아니면 둥근 것일까? 아니면은 두리뭉실한 게 나올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얘를 한번 실험해 본 겁니다. 그래서 주름진 완두에 있는 꽃밥, 수술에 있는 꽃밥을 요 둥근 완두에 있는 암술에다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여서 수정을 시켜요. 요거는 지금 다른 꽃이잖아요. 다른 꽃에 있는 것들을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타가수분이라고 합니다. 타가. 여러분 타가수분, 자가수분 이제 이해되겠죠? 그래서 하다가 해가지고 이제 성수시켜갖고 나옵니다. 이때를 잡종일대라고 해요. 잡종. 얘는 지금 섞였잖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주름진 거하고 둥근 게 섞였죠. 그래서 얘는 한 형질, 즉 겉모습을 구성하는 유전자의 구성이 다릅니다. 일단 달라요. 형질을 구성하는 겉모습을 구성하는 유전자의 구성이 다릅니다. 이걸 잡종이라고 해요. 섞였다고 생각해서 잡종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잡종을 봅니다. 잡종을 보니까 둥근 완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실험이니까 둥근 완두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멘델은 첫 번째만 실험한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했다고 했었어요. 8년. 무려 8년 했기 때문에 한 번 실험해보고 두 번째도 똑같이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 실험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했더니 두 번째도 똑같이 둥근 완두, 세 번째도 둥근 완두, 네 번째도 둥근 완두, 계속 하더라도 항상 둥근 완두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론을 냅니다. 멘델은 요 대리병질이죠. 대리병질. 주름진 거하고 둥근 완두가 대리병질이잖아요. 대리병질을 가진 순종의 개체끼리 교배했을 때, 전제 조건 순종이에요. 했을 때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하고요.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얘 두 개 섞었어요. 주름진 거하고 둥근 거를 섞어갖고 잡종 일대를 보니까 나온 게 뭐예요? 항상 둥근 완두만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나온 형질, 즉 나온 것이 우성. 그러니까 둥근 거하고 주름진 거에서는 우성이 뭐냐면 둥근 거예요. 열성은 주름진 거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7개의 대립형질이 있다고 했었죠? 그쵸? 그러면은 그 7개의 대립형질에 대해서도 이 멘델은 다 실험을 했습니다.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 선생님이 좀 정리해 줄게요. 여기 쭉 나눕니다. 이렇게 쭉 나누고 이렇게 나눠요. 자, 여기 위에가 우성, 얘가 열성, 얘가 우성, 열성, 얘가 우성, 얘 열성입니다. 8년 동안 이것만 한 거예요. 우성, 열성. 그럼 여러분들 우성하고 열성이라고 하면은 우성은 좀 우열한 거고 열성은 좀 덜 떨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아닙니다. 자, 아까 우성하고 열성을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끼리 두 개 섞었을 때 잡종 일대에서 나온 놈이 우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오개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수한 형질이 우성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잡종 일대에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것으로 우성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수한 것과 열등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 서로 뚜렷하게 비교되는 형질을 그죠? 대립 형질이라고 하죠. 그럼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의 계제끼리 교배할 때 잡종의 일대에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그다음에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종인 놈, 둥근 놈하고 순종인 놈, 주름진 거를 섞으면 항상 뭐가 나온다고? 둥근 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둥근 게 우성, 주름진 게 열성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대립 형질. 이제 색깔. 황색인 완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인 완두가 있어요. 녹색인 완두 두 개 섞어 교배를 시키면 뭔가 나오겠죠. 나온 게 뭐가 나오냐면 항상 노란 게 나옵니다. 황색. 그러면 황색이 뭐예요? 황색이 우성이고요. 노란색이 아니 녹색이 열성이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대립 형질, 좀 멘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멘델이 8년 동안 뭘 했는지, 그리고 완두를 사용한 이유, 그리고 우성과 열성에 대한 개념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